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2 노무현의 정책 사회 통합 1. 국민 통합이 뭐냐? 정서적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좀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프로세스에 있어서 정당성 때문에 내가 시비를 걸 수가 없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그래도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죽을 맛은 아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수준의 정서적 공감대가 있고 주먹다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또 공격하지 않고 타협으로 하나의 결론을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우리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협으로 공동의 목표에 관해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통합된 사회입니다. 통합된 사회로 가야 합니다. 2002년 11월 7일 중남대학교 학생회 초청 강연 2. 제가 루즈벨트 시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의 정의와 가치의 충돌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점에 있어서 가치의 충돌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당한 부분과 관련 이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은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로 저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노동자 편이어서 기업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려했던 신문의 보도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결국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03년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 제4차 회의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발언 3. 사회통합은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통합 전략이 성공해야만 발전이 복지 국민의 삶으로 이바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3년 5월 9일 국정과제 회의 발언 4.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매우 소중한 결실로 한국이 번영하고 복지를 나누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 번영, 복지와 함께 한 단계 높은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 협약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고 전 국민에게 희망의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끊어지려고 할 때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할 것이고 결실을 거둘 때마다 정부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 사, 정 사이의 합의 사항은 작은 일이라도 정부가 반드시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현실을 그대로 구성원에게 말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짐을 지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2004년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 발언 5.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자유, 평등, 기회의 균등 등 민주사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학업을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해 기회의 균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입니다.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지식을 키워가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벌 사회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학의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니 중등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학벌 사회는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합니다. 해결이 어렵지만 학벌 사회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공하면 학벌 사회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2004년 2월 28일 항공방송통신대 졸업식 축사 6.
어느 경우에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점차 사회 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 안정망을 치밀하게 증비해서 낙오하는 사람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 나가는 정책을 더욱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중략.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사회. 저는 그것을 최상의 사회로 여기게 그렇게 한국 사회가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동포 간담회 발언. 7.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정책 현실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생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발언. 8.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단은 새로운 시대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과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내고자 합니다. 2005년 8월 15일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9. 양극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많은 대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10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토대로 한 자원을 가지고는 10년 뒤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또 보는 사람들마다 중점이 많이 다릅니다. 빨리 성장해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지속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앞으로 10년이 바쁘다고들 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편으로는 천천히 또 한편으로는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순된 얘기죠. 제 가까운 학교 선배 한 분이 쇳불은 당김에 빼라는 말도 있고 물은 감도 쉬어가면서 먹으라는 말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4일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 인사 초청 신년 인사회 발언. 10.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 안정망으로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 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19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정도 더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중풍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 수발 보험 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2006년 1월 18일 신년 연설. 11.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사는 지속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일자리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은 양극화 해소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2006년 3월 6일 청와대 브리핑. 12. 민간기업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아주 곱게 자란 나무가 울창해야 언제든지 집 짓고 싶을 때 가서 도끼만 들고, 요새는 전기톱 들고 가서 그냥 나무 베어 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을 씁니다.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점차 직장에서도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에서는 우선 내 쓸 사람 쓰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정규직으로 쓰고 바깥에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면 결국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원이 점차 소모되고 고갈돼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부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능력을 고갈시켜 나가는 이런 고용 정책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대한민국에는 직장도 제대로 없고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면서 직업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낮은 품질의 노동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 토양 위에서 기업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고 함께 협력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 4월 14일 부산 고용안정센터 방문 인사. 13.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야말로 주택정책입니다. 부동산 값이 안정된다면 우리 서민들에게 주거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거 정책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주거 하나만은 좀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2006년 4월 25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발언. 14.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기재정계획 제도가 만들어졌고 참여정부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해 오면서 이제 우리도 장기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전 2030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30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계속 내용을 다듬고 토론을 해왔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대응에 있어서 보다 관심을 갖고 또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 발언. 15. 2030 사회 투자 전략 2030년 미래 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걷어서 누구에게 좀 더 나눠주는 이와 같은 숫자 누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를 빠르게 고쳐야 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3일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 인사 신년 인사회 발언. 16. 동반 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지 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 사회 응집력 등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전 2030은 국가 발전 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 한국의 필수 과제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23 신년 특별연설. 17. 국민 생활이 안정된 나라야 활력 있는 경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의욕이 넘쳐야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이 쾌적한 환경,
안정된 주택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고 질병과 노후,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고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 투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 연설. 18. 사회 정책을 사회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 연설. 19. 혁신 주도형 경제 정착이라든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미래 성장 동력, FTA, 동반 성장, 균형 발전, 정부 혁신, 이 모두가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혁신과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미래 과제를 모아서 종합적인 체계로 정리한 것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 그리고 비전 2030입니다. 장기 재정 계획, 그전에도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 계획으로서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1월 31일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 심포지엄 발언. 20. 건강한 사람이, 희망찬 사람이, 의욕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불만이 적은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인류 국가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비전입니다. 나는 이 비전을 가진 정부가 다음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07년 3월 13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발언. 21. 한 사람이 1만 명을 벌어먹이는 시대라서 엘리트를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 승자 독식의 시대지만 국민 일반의 보편적 수준, 경쟁에서 좀 낙오했다고 하는 국민의 수준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총량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의 자원도 인적 자원이지만 가장 뒤처지는 사람의 역량도 인적 자원입니다. 전체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5일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발언. 22. 누구라도 내 자식 인류대학교 보내고 싶고 대학은 대학대로 좋은 아이들 뽑아서 인류로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돕고 의지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끝내 힘있고 잘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함께 구상하고 손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2007년 4월 8일 EBS 특강. 23. 정부는 지난해 복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007년 4월 30일 국민 화합을 위한 기원대 법회 발언. 24. 양극화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문제 없다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아마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자주 얘기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올려놓고 많은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5월 16일 MBN 특별회견 발언. 25.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 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 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사람이 너무 빨리 가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뒷사람이 추락해버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9일 무등산 등반 연설. 26.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했을 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회,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대개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저 인권보장,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는 제도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을 거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국민과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시장 친화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참여정부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별 강연. 27.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 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별 강연. 28.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통합성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양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중략.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들입니다. 강자가 강자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분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26일 대학 총장과의 토론회 발언. 29. 경쟁력만 있는 국가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계선 이하로 낙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막가파, 지존파가 나오지 않는 사회라야 그 사회에 더불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회 갈등과 대립, 분열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31일 PD연합회 20주년 기념사 30. 눈에 보이는 자동차의 숫자라든지 빌딩의 높이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공의 자산이 많고 개인은 호주머니가 좀 얇은 나라가 선진국이고 개인의 호주머니는 불룩하고 공공의 자산은 매우 빈곤한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중략. 공공의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진화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도 공공의 자산을 축적해야 됩니다. 2007년 10월 8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보고의 발언.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복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그럼 다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